이니셜스의 기본형 엣지 다이어리 만년형 저기 뭐지? 뭐라 그러죠? 이거? 저기 타공형 다이어리로 바꿨습니다. 속지를 계속 새로 사는 것보다 속지를 계속 사는 게 더 저렴한 것도 있고 네 훨씬 편해서 그냥 마음껏 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속지를 낄 수 있는 타공형 다이어리로 바꿨고요. 저는 속지를 고를 수 있었는데 이니셜스에서 그냥 기본이랑 데일리 밑줄 있는 것만 샀습니다. 왜냐면 제가 위클리 이런 거를 안 쓰더라고요. 네, 여기 막 포켓도 있고 펜을 꽂는 것도 있고 상당히 구성이 탄탄하게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데일리 하나만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예쁜 스티커들을 같이 줬는데 은근히 활용하기 좋은 것들이었어요. 읽어보면 뭐 시작, 끝, 뭐 프로젝트 이런 것들 딱 필요한 것만 잘 보내주신 것 같아서 특히 무엇보다 이 색감 배색, 베이지색이랑 파란색 잘 안 들어가는데 베이지가 파란색의 배색감이 너무 좋았고요. 가죽도 부드러운데 가벼웠어요. 네, 되게 쓰고 싶게 만드는 이 쨍하면서도 파스텔감의 파란색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항상 보여드리는 이 필통과도 잘 어울려서 더 좋았습니다. 네, 항상 보여드리는 아르디움의 장난감 병정 플랫한 펜슬 케이스 다 교보문고에서 산 펜들이고요. 항상 무엇을 넣어도 플랫함이 유지돼서 수납하기도 좋고 가져다니기가 너무 좋아서 네, 그리고 이 색감 항상 볼 때마다 힐링돼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템들 중에 하나고요. 이제 틈새 데일리 액세서리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얘네들도 교보문고에 있는 액세서리, 강남 교보문고에 있는 액세서리점에서 구매했던 딱 보자마자 너무 포인트가 되고 또 색감의 흔적이 제가 손이 너무 지금 건조해서 조금 가리고 있는데요. 이 색감의 흔적이 너무 눈에 띄어서 뭔가 손에 끼면은 집중도 잘 되고 저는 반지를 끼면은 되게 집중이 잘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지를 되게 좋아하는데 잘 빠지지도 않은 사이즈로 잘 나와 있어서 골랐고요. 얘는 데일리로 잘 어느 때나 낄 수 있는 약간 쿠션 느낌의 또 플라워 패턴의 반지여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지 중에 하나예요. 제 손이 굉장히 지금 건조하네요. 네. 근데 굉장히 변색되지도 않고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독감에 걸리고 나서 독감 후유증을 한 달 정도 앓고 있었어요. 후유증은 전신 쇠약감, 즉 몸살이 굉장히 심해서 일만 겨우겨우 하고 다른 일상의 것들은 거의 할 에너지가 전혀 없어서 영상도 전혀 찍지 못했고 일도 겨우 하면서 살아만 있었습니다. 약도 계속 먹었고요. 지금은 스케줄도 비었고 어느 정도 많이 좀 나아져서 요즘 저의 근황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브이로그를 찍으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직업을 전업 과외 강사로 삼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물론 이제 전업 과외 강사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오히려 가르치는 직업을 학원 강사와 과외 강사를 비교를 했을 때 이거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그까진 아니더라도 약간의 정보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 소감을 그냥 남기고 싶기도 했어요. 일단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는 아르바이트로 과외를 몇 번 했었고 또 휴학하면서는 아예 영어 학원 강사로 몇 개월을 쭉 거의 한 학기 넘게 아르바이트를 했었고요. 아직 졸업은 안 했는데 휴학한 상태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또 몸이 안 좋아서 잠깐 멈췄다가 또 이제 시작하는 거를 이제 학원 강사로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원과 과외를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학원이 저에게 과외보다 안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좀 오래 일을 하고 정직원으로서 제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학원에는 물론 당연히 장단점이 있지만 장점은 굉장히 좋죠. 네, 요즘 학원 안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잠시만요. 네, 앵글이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네, 학원. 네, 장점에 대해서. 학원의 장점은 일단 정해진 커리큘럼이 아주 탄탄하게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강제 반강제로 진도를 딱딱 맞춰서 나가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리소스가 굉장히 많죠. 이미 구매되어져 있는 자료들과 그 연습할 자료들, 문제집들, 또 교과서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잘 짜여져 있고 또 그 진도를 아이들이 하기 싫은 친구들이 있고 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항상 나눠져 있기 마련이지만 하고 싶지 않은 친구들까지 이런 학원의 어떤 부모님의 압박과 더해진 반강제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특성 때문에 하기 싫은 아이들도 안 하고 싶은 아이들도 어쨌거나 조금은 듣게 되고 문제는 조금 풀게 되고 하면서 학원에서 쓰이는 용어인 걸 알게 되는데 멱살 잡고 끌고 간다. 네,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것을 그 학원의 가장 큰 장점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원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제 개개인 학생에게 얼마만큼 집중을 할 수 있느냐이겠죠. 그건 학원의 규모와 학생 수와 선생님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즘 학원을 일반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쓰고 그렇게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게 정해져 있는 그런 학원들 중에서는 정말 의지가 없는 학생들도 일단 보내만 놓으면 어느 정도는 실력이 향상되는 그런 확실한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저랑 그게 적성이 안 맞았어요. 그 학생들이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예를 들면 혹은 놓치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단체의 그 수업인 특성 때문에 모르는 것은 계속 애매한 채로 넘어간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전부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 학생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혹은 모든 학생들마다 조금씩 그런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를 조금 두고 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냥 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조금 더 유연하게 학생들을 이제 집에 가는 수업이 끝나면 집에 가는 친구들은 가고 제가 좀 더 보충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제 불러서 좀 앉혀서 좀 뭐 한 20분, 30분 정도 좀 보충을 해줘서 좀 따라잡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었는데 요즘 학생들은 너무 바빠요. 학원을 너무 많이 다녀서 제가 마음대로 그렇게
학생들의 시간을 잡아먹을 수도 없고 학원의 스케줄을 잡아먹을 수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외를 해봤었던 경험을 살려서 나는 이게 개인에게 집중을 하고 맞춤형의 가르침을 하는 게 나에게도 맞고 또 그게 필요한 학생들과 상성이 잘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외를 한두 개 시작하다가 학원과 병행을 하지 않고 전업 과외 강사를 한동안 해보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앵글이 자꾸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찍으니까 감을 좀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전업 과외를 할 때 제가 느낀 장점을 그냥 좀 영상으로 남겨보고 싶었어요. 단점을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학생이 의욕이 많아야 해요. 공부를 진짜 하고 싶은 학생, 왜냐면 학원처럼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사람 한 명에서 끌고 갈 수 있으려면 성격이 굉장히 무섭거나 그런 거를 엄하게 잘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라면 아마 과외에서 가능하시겠지만 저는 학생과 소통을 하면서 맞춰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의욕이 있고 또 학부모님께서도 과외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전업 과외를 직업으로 삼을 때의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과외를 전업으로 몇 년을 자리를 잡아보겠다고 결정한 큰 이유는 저는 가르치는 것 자체에 집중을 좀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명 한 명과 소통을 하면서 어떤 부족한 부분, 필요한 부분 혹은 학생이 원하는 부분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대와 연령대는 같은 말인가? 어쨌든 그런 게 아주 다양한 사람들과 직업의 사람들과 상황에 있는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장점과 그 사람들이 그 각각의 입장마다 뭐 주부면 주부, 직장인이면 직장인, 중학생이면 중학생,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다양한 사람들을 한계없이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또 그 사람들의 어느 정도의 인생의 아주 단면뿐이지만 그걸 들여다보면서 그 사람들이 영어의 어떤 부분을 왜 필요하게 됐는지를 이해를 하게 되고 또 그거에 맞춰서 과외를 하게 되면서 그 부분이 빠르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늘 수 있는 게 과외의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르치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저에게 높았고 또 필요한 부분에서의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는 게 과외의 장점이다 보니까 그것도 학생분들도 만족스러워 하셔서 제가 여기에서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아직 몸살기가 다 가지 않아서 이어서 조금 어질어질하기 때문에 잠시 물과 커피를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커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더 정신을 차려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과외 강사는 프리랜서이죠. 근데 다른 프리랜서들과 다르게 예를 들면 예전에 했던 통역 프리랜서와는 다르게 이거를 시작하면서 제가 느끼게 된 점은 이건 약간 일하고 끝나고 하는 그런 내가 지금까지 했던 통역 프리랜서와 다르게 1인 사업처럼 꾸려가야 되는 어떤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면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대로 가르치려면 한 명 한 명마다 필요한 게 다르다는 이야기는 한 명 한 명마다 필요한 커리큘럼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커리큘럼을 제가 맞춰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짜야 합니다. 계획까지. 근데 이거를 그 사람을 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채는데도 한두 번? 길면 세 번의 수업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동안에 어떤 것을 하면서 어떻게 알아낼지도 제가 혼자서 꾸려가야 하고요. 어느 정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하고요. 왜냐면은 공통적인 실력 테스트라는 거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나이와 연령대, 직업에 따라 그것도 분야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네. 그리고 그 커리큘럼을 가지고 또 커리큘럼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문제집도 뭐 제 마음에 쏙 드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충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다 문제집도 다 분석도 하고 고르기도 하면서 사람에 맞는 문제집을 어, 문제집을 구비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문제집을 가지고 그 문제집 따라 진도만 쭉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럴 거면 이제 학원을 다니는 거랑 다름이 없잖아요. 문제집들은 다 참고용이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맞춤형에 꼭 필요한 진짜로 효율적인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하는 게 저의 과외의 목적이고 가장 큰 만족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꽤 효과가 있었고 또 그리고 또 이 어떤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 첫 번째,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의 가르침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 알아채는 것도 꽤 많은 에너지와 또 시간까지 투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끊임없는 그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인처럼 퇴근하면은 뭐 야근이 있거나 뭐 더 집에서 하는 일이 없는 이상 더 이상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런 일은 아니고 제가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만약에 어떤 직장인 분이라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저도 알아봐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사람마다 커리큘럼을 짜야 되고 계획을 짜야 되고 특성도 알아야 되고 문제집도 계속 바꿔가야 되고 그런 시간과 노력의 투자가 많이 필요를 하죠. 그래서 이게 시급에 비해서 좀 일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게 만족도가 심리적으로도 효과도 그렇지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과 시간이 아깝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학원에서는 어 물론 학원이 그런 부분이 절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학원을 오래 다니다 보면은 부족한 부분이 언젠가는 언어이기 때문에 지금 영어를 얘기하고 있죠. 언어이기 때문에 계속 접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알게 되거나 나도 모르게 이해하게 되거나 쓰게 되거나 흡수하게 되는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학원의 완전한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저는 좀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학원 강사를 할 때는 몇몇 친구들이 몇 개를 놓치고 있는 걸 볼 때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너무 참을 수가 없었어요. 빨리 쟤를 붙잡고 이 부분을 빨리 보충해주고 싶은데 예를 들면은 영어는 잘하는데 발음이 너무 안 좋은 친구가 있어요. 아니면은 문제는 잘 푸는데 쓰기가 안 돼요. 말이 잘 안 돼요. 읽기는 잘하는데 이런 친구들이 다 있을 때 제가 마음대로 학원 커리큘럼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과외를 하면은 제가 마음껏 물론 학생과의 상의와 동의하에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시킬 수 있고 또 그 효과가 나오는 걸 바로바로 제가 체크를 하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 이래야지 이게 가르침이지라는 게 저의 어떤 성질이고 특성이었고 성격이었기 때문에 저는 과외로 바꾸게 되었는데요. 저한테는 지금 이 장점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큰 단점으로 느껴지지는 않지만 단점이라고 하거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학부모님과의 다이렉트한 소통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 어려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상성이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고 학생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스스로 계속
학생을 찾아야 한다는 거겠죠. 또 안 맞는 학생이나 저와 맞지 않는 학생을 제가 끊거나 그쪽에서 끊거나 하는 일들에도 익숙해져야 되고, 어떻게 하는지 요령도 노하우도 많이 생겨야 되는 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장 큰 거는 과외라는 직업의 그런 불안정성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전업으로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불안정성에 대해서 이걸 안정성으로 바꾸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해보자. 안정적으로 어, 느껴질 수 있게 몇 년을 좀 투자를 해서 나만의 것으로 어떤 것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적성에 맞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방금 말씀드린 이 전업 과외를 하면서 필요한 것들과 노력들이 나중에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도움이 되겠다는 것이 완전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단점들과 위험성들을 충분히 감안하고서도 전업 과외로 바꿀 만한 가치가 있었고,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시급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데도 저도 처음이니까 많이 받지 않은 이유는 저는 아직 프로페셔널 전업 과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배워가고 좀 서툰 입장일 수밖에는 없죠. 그러니까 영어 실력을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한 명을 맡는 과외 강사로서는 100%, 뭐 90% 완전히 노련한 그런 프로페셔널이 아니기 때문에 시급을 많이 받지 않으면서도 또 그러나 진심으로 가르치는 거를 제대로 하겠다 이것만 집중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고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꾸려가고 만들어가는 내 노력을 투자하는 게 전혀 아깝지가 않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업 과외라는 것은 어떤 창작 활동이자 프리랜서이자 또 계속 하는 어떤 만들고 발전한다는 면에서만 1인 사업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또 이제 한 1년이 지나 봐야 그때 가서 또 알겠지만, 일단 시작을 하고 또 학생들과의 좋은 소통과 그런 데서 힐링도 되면서 또 만족감을 얻는 곳에서에도 힐링이 되면서 지금 몇 달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일단은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저의 이 정보들이 조금은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